여러분 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뭔가 새로운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지루한 일상에서 벗어나고 싶다. 우리는 종종 변화를 갈망하고 특별한 사건이 없는 하루를 지루하고 의미 없게 느끼곤 합니다. 어쩌면 이런 생각이 당연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겁니다. 현대 사회는 늘 우리에게 더 높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새로운 경험을 추구하며 멈추지 않고 도전하라고 끊임없이 이야기하니까요. 이처럼 변화와 자극을 추구하는 것이 미덕처럼 여겨지는 시대에 19세기 독일의 철학자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아주 다른 관점을 제시합니다. 그는 오히려 단조로운 삶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의 근원이라고 역설합니다. 언뜻 들으면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매일 똑같은 삶이 행복할 수 있을까요? 보통의 상식과는 대조되는 그의 주장은 현대인에게 깊은 통찰을 안겨줍니다. 오늘 우리는 쇼펜하우어의 철학을 통해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단조로운 삶의 숨겨진 가치를 함께 탐구해 보고자 합니다. 이 주장이 모든 사람에게 절대적인 정답은 아닐 수 있습니다. 물론 변화와 새로운 경험이 인생에 활력을 불어넣고 때로는 개인의 성장을 촉진하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기도 하니까요. 하지만 오늘 이야기는 우리의 시야를 넓히고 평범하다고 여겨지는 일상 속에서 새로운 의미와 깊은 평화를 발견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고요함 속에서 피어나는 행복의 본질을 찾아 쇼펜하우어가 제시하는 단조로움의 위대한 가치를 찾아 떠나보시죠. 첫 번째, 변화가 많다는 것은 곧 근심이 많다는 의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왜 변화 없는 단조로운 삶을 가장 행복하다고 보았을까요? 그의 철학은 인생이 본질적으로 욕망과 결핍에서 오는 고통의 연속이라는 근본적인 전제에서 출발합니다. 만약 인생이 고통의 연속이라면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당연히 그 고통을 최소화하는 것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통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쇼펜하우어는 바로 삶의 불확실성과 예측 불가능한 변수를 최소화하는 것이라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삶에 큰 변화가 생긴다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시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면 물론 대박을 터뜨리고 성공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모든 것을 잃고 깊은 절망에 빠질 위험 또한 상존합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 열정적인 사랑에 빠질 수도 있지만 언젠가 배신당하거나 이별의 아픔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해외여행은 짜릿한 즐거움과 새로운 경험을 선사할 수 있지만 예상치 못한 사고나 낯선 환경으로 인한 질병의 위험을 동반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모든 변화에는 필연적으로 불확실성이라는 어두운 그림자가 따라붙습니다. 그리고 이 불확실성은 곧 인간의 마음속에 불안과 근심을 낳게 됩니다. 우리가 삶의 변화를 즐긴다는 것은 사실 불안과 고통의 위험을 기꺼이 감수하겠다는 지극히 위험한 일종의 도박과도 같다고 쇼펜하우어는 이야기합니다. 그는 이러한 도박에 맹목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어리석다고 보았습니다. 삶의 풍파가 적고 고요하며 평온한 항해를 할수록 인간은 더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이 그의 핵심 주장입니다. 변화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상처받을 일, 걱정할 일이 많다는 증거일 뿐이라고 말입니다. 만약 당신의 하루가 너무나 평범하고 지루하여 특별히 걱정할 일이 없다면 그것은 당신의 인생이라는 배가 지금 아주 고요한 호수 위를 순항하고 있다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배가 심하게 요동치고 있다면 그것은 흥미진진한 모험 때문이 아니라 어쩌면 배가 곧 침몰할 위험에 처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삶의 흥미진진함과 짜릿함을 일종의 병의 증상이라고까지 보았습니다. 열이 날 때 몸이 뜨겁고 흥분된 상태가 되지만 그것이 결코 건강한 상태라고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삶이 너무 격렬하고 드라마틱하다면 그것은 곧
우리가 큰 문제에 직면해 있거나 내면의 불균형을 겪고 있다는 경고일 수 있습니다. 단조로움은 고통이 숨어들 틈을 주지 않는 굳건한 방패이자 우리의 영혼을 위한 가장 안전하고 평온한 안식처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외부가 단조로우면 내면은 오히려 풍요로워집니다. 우리는 방금 삶의 큰 변화가 곧 큰 고통의 위험을 수반할 수 있다는 쇼펜하우어의 날카로운 경고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매일 똑같은 삶만 살면 너무 지루해서 어떻게 그 긴 시간을 버틸 수 있을까요? 쇼펜하우어는 이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 인간을 두 가지 유형으로 명확하게 나누어 답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 유형은 내면이 텅 비어 있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내면에 스스로를 즐겁게 할 만한 정신적인 콘텐츠가 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혼자 있으면 곧바로 심각한 권태에 빠지게 됩니다. 이 권태를 이기기 위해 이들은 끊임없이 밖으로 눈을 돌립니다. 술, 도박, 여행, 새로운 만남과 같은 외부의 강렬한 자극으로 자신의 공허함을 채우려 안간힘을 씁니다. 이들의 삶은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하고 변화무쌍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결국 외부 자극이 끊어지는 순간 다시 허무함과 깊은 고통에 빠지는 외부 환경의 노예와 같다고 쇼펜하우어는 비판합니다. 두 번째 유형은 내면이 풍요로운 사람입니다. 이들은 스스로의 생각, 깊이 있는 독서, 아름다운 예술 감상, 창조적인 활동만으로도 충분히 행복을 느끼고 만족할 수 있습니다.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외부의 강렬한 자극이 아니라 오히려 내면의 보물들이 방해받지 않고 활짝 펼쳐질 수 있는 고요하고 평온한 환경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성이 뛰어난 사람은 고독과 단조로움을 환영하지만 어리석은 자는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도망친다. 지혜로운 사람에게 단조로운 일상은 오히려 최고의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복잡한 세상의 소음을 차단하고 자신의 영혼과 깊이 대화하며 내면의 정원을 풍요롭게 가꿀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외부의 자극이 줄어들수록 내면의 깊이는 더욱 깊어지고 내면의 콘텐츠는 더욱 풍부해질 수 있다는 것이 쇼펜하우어의 핵심적인 통찰입니다. 외부 세계의 혼란이 줄어들수록 내면의 세계는 더욱 선명하고 아름답게 빛을 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지나치게 흥미진진한 것을 쫓는 삶의 위험에 대해 우리는 신중하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흥미진진하고 드라마틱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사회적으로 부추김을 받습니다. 영화나 드라마, 소셜 미디어 속에서 펼쳐지는 화려하고 역동적인 삶의 모습들은 우리에게 그러한 갈망을 부추기곤 합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의 관점에서 흥미진진함이란 우리의 감정을 격렬하게 동요시키는 어쩌면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감정이 격렬하게 동요하는 것은 우리가 기쁘든 슬프든 좋든 나쁘든 결국 우리의 평정심이 깨지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뜻과 같습니다. 복권에 당첨되어 기쁨에 들떠 환호하든 사업에 실패하여 슬픔에 잠겨 좌절하든 우리의 심장 박동은 비정상적으로 빨라지고 깊은 수면은 방해받으며 마음의 평정심은 쉽게 깨지곤 합니다. 이 모든 격렬한 감정의 동요는 결국 우리의 귀중한 생명 에너지를 과도하게 소모시킵니다. 쇼펜하우어는 우리에게 안전하고 견고한 배를 타고 조용한 항구에 머물라고 권유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심심하고 극적인 사건 하나 없으며 매일 똑같은 일을 규칙적으로 반복하는 그 평온한 상태.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혼이 진정으로 쉴 수 있는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거처라고 그는 강조합니다. 반면에 겉모습만 보고 맹목적으로 쫓아다니는 화려하고 흥미진진한 삶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마치 폭풍우가 몰아치는 거친 바다 한가운데서 낡은 돛을 올리고 나는 위대한 모험가다 라고 허세 섞인 외침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순간적으로는 짜릿하고 스릴 넘칠지는 모르지만
언제 배가 난파될지 모르는 극도의 불안 상태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행복하게 살고 싶다면 외부의 기준에 맞춰 끊임없이 역동적인 사람이 되려 애쓰지 마십시오. 대신 외부는 단조롭게, 내면은 풍요롭게를 핵심 원칙으로 삼는 것을 강력하게 권합니다. 내면의 즐거움을 스스로 찾을 수 있는 사람에게는 단조로운 일상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배경음악이 될 것입니다. 물론 도전과 모험이 없는 삶이 늘 옳다거나 모든 새로운 경험이 나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때로는 새로운 경험을 통해 자신을 발견하고 성장하며 예상치 못한 기회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그 이면에 숨겨진 위험과 고통, 그리고 평정심을 잃게 만드는 요인들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고 조언하는 것입니다. 삶의 진정한 평화는 외부의 요란함이 아니라 내면의 고요함에서 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네 번째, 활동 범위를 좁히고 마음의 평화 영역을 넓혀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행복을 찾기 위해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배우곤 합니다. 더 많은 사람을 만나고, 더 많은 경험을 하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해야 비로소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있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쇼펜하우어는 이 일반적인 통념에 정면으로 반대하며 정반대의 조언을 합니다. 그는 활동 범위를 좁히고 만나는 사람을 줄이며 일상을 단순화할수록 마음의 평화는 역설적으로 더욱 넓어진다고 주장합니다. 이것이 바로 쇼펜하우어가 제시하는 좁음의 역설입니다. 우리가 활동 범위를 무작정 넓히는 것은 세상의 예측 불가능한 공격과 마찰로부터 나아 자신을 불필요하게 노출시키는 잠재적인 위험을 늘리는 행위와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째, 만나는 사람을 줄이는 것이 정신 건강에 이로울 수 있습니다. 관계가 복잡해지면 근심도 그에 비례하여 복잡해집니다. 쇼펜하우어는 타인이 나에게 줄 수 있는 상처와 배신감을 누구보다 잘 알았기에 소수의 진정한 관계에 집중하거나 때로는 깊은 고독을 택했습니다. 친구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내가 신경 써야 하고 때로는 오해받거나 배신당할 가능성이 있는 변수가 많다는 뜻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관계가 긍정적일 수는 없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둘째, 소유를 단순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집이 크고 차가 많으면 겉으로는 자랑스러울 수 있지만 동시에 도둑맞을까봐, 파손될까봐, 유지비가 많이 들까봐 걱정할 것이 끊임없이 늘어납니다. 쇼펜하우어에게 소유는 곧 근심의 다른 이름일 수도 있었습니다. 일상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것만 남기고 삶을 단순화하면 근심의 영역이 줄어들어 마음이 훨씬 가벼워지는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단순함 속에서 진정한 자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셋째, 삶의 이벤트를 줄여야 합니다. 새로운 모임이나 새로운 도전은 표면적으로 즐거움을 줄 수 있지만 동시에 예측 불가능한 결과를 낳아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삶의 극적인 이벤트를 추구하거나 즐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매일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일을 하고 똑같은 길을 걷는 단조로움 속에서만 진정한 안정감과 평화를 얻을 수 있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물론 사회생활을 하면서 다양한 관계를 맺고 새로운 경험을 하는 것이 필수적일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외부 활동들이 항상 나쁘다고 말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의 관점은 우리가 이러한 외부 활동이 주는 표면적인 행복과 동시에 가져오는 고통과 불안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볼 기회를 제공합니다.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합니다. 다섯 번째, 절제는 행복으로 가는 지름길이 될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가 이야기하는 이 단조로운 삶의 기술은 결국 절제라는 하나의 강력한 덕목으로 귀결됩니다. 우리의 내면을 흔들고 평화를 교란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 아니오라고 단호하게 말할 줄 아는 능력, 그것이 바로 절제입니다. 새로운 자극에 대한 끝없는 유혹에 아니오라고 말하고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인간관계에 아니오라고 말하며
과도한 소유에 집착에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절제와 단순화는 우리 삶의 에너지를 가장 효율적이고 건설적인 방향으로 사용하게 만듭니다. 불필요한 걱정이나 외적인 것에 대한 집착으로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고 그 귀중한 에너지를 독서, 깊이 있는 사색, 창조적인 활동과 같이 내면을 풍요롭게 하는 활동에 집중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행복은 추가적인 것을 끊임없이 얻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행복은 불필요한 것을 과감하게 덜어내요. 남아있는 고요함과 평온함을 만끽하는 것에서 찾을 수 있다고 쇼펜하우어는 역설합니다. 당신의 삶이 좁고 단순할수록 당신은 그 좁은 영역의 진정한 왕이 되어 모든 것을 주도적으로 통제할 수 있습니다. 반면 당신의 삶이 넓고 복잡할수록 당신은 그 거대한 영역의 노예가 되어 끊임없이 외부의 통제와 변수에 시달리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당신의 삶에서 불필요한 약속, 불필요한 소유, 불필요한 이벤트가 무엇인지 한번 진지하게 점검해 보십시오. 그것들을 하나씩 과감하게 덜어낼수록 당신의 마음은 점점 더 평화롭고 점점 더 단단하고 견고해질 것입니다. 마음의 평화를 위한 실천적인 지침이 될 수 있습니다. 6번째, 여행이 꼭 답은 아닐 수 있습니다. 공허함은 따라온다고 쇼펜하우어는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삶이 지루하고 답답하게 느껴질 때 가장 먼저 여행을 생각합니다. 어디론가 훌쩍 떠나고 싶다. 환경을 바꿔야 리프레시가 된다고 흔히 말합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이러한 여행 중독이야말로 내면이 공허하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라고 날카롭게 진단합니다. 왜 우리는 끊임없이 여행을 가려고 할까요? 우리의 내면이 텅 비어 있고 스스로 즐거움을 만들어낼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밖으로 눈을 돌려 새로운 풍경과 강렬한 자극을 통해 그 공허함을 채우려 안간힘을 쓰는 것입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환경을 바꾼다고 해서 정신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 마음이 공허한 사람은 어디를 가도 공허하다. 이것은 잔인한 진실일 수도 있지만 피할 수 없는 냉혹한 현실에 가깝습니다. 당신이 아무리 아름다운 파리의 거리를 거닐고 환상적인 유럽의 풍경을 마주한다 해도 당신의 내면에 자리 잡은 불안감, 지난날에 대한 후회, 그리고 고유한 성격은 캐리어에 고스란히 담겨 당신을 끊임없이 따라다닐 것입니다. 여행지에서의 즐거움은 마치 술을 마셨을 때의 일시적인 쾌락처럼 외부 환경이 제공하는 약물 효과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 여행이 끝나고 일상으로 돌아온 순간, 당신은 어쩌면 이전보다 더 큰 허무함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영혼은 여전히 공허하고 그 공허함을 잠시나마 채워주던 외부 자극마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처럼 환경을 바꾸려는 행위를 자신이 싫어서 자신으로부터 도망치려는 시도라고 규정했습니다. 마치 몸이 불편한 사람이 자세를 이리저리 바꿔보지만 근본적인 병은 낫지 않는 것과 같다고 말입니다. 물론 여행이 주는 활력과 새로운 시야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견문을 넓히고 재충전의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그 이면에 숨겨진 본질적인 문제, 즉 내면의 공허함이 해결되지 않은 채 외부 자극에만 맹목적으로 의존하는 삶의 허망함을 꼬집는 것입니다. 그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외부가 아닌 내부에서 찾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7번째, 루틴을 만들어 내면에 견고한 벽돌을 쌓아야 합니다. 환경을 바꾸는 것이 답이 아니라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쇼펜하우어의 해법은 밖이 아니라 안으로 돌아와 견고하고 규칙적인 루틴을 만드는 것입니다. 루틴이야말로 단조로움의 가장 훌륭하고 생산적인 형태입니다. 매일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똑같은 시간에 산책하며 똑같은 시간에 독서하는 이 규칙적인 습관은 외부 세계의 불확실한 파도 속에서 우리 영혼을 보호하는 든든한 방파제와 같습니다. 이러한 루틴은
우리 삶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부여하여 내면의 평화를 가능하게 합니다. 루틴이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의지의 소모를 막습니다. 매일 아침 오늘은 뭘 할까? 무엇부터 시작할까? 하고 결정하는 것은 의지의 활동이며 귀중한 정신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루틴은 이러한 사소한 결정을 제거하여 우리의 소중한 정신, 에너지를 창조적인 사색이나 의미 있는 활동에 집중하게 할 수 있습니다. 둘째, 심리적인 안정감을 제공합니다. 예측 가능한 환경은 우리에게 안전하고 통제 가능하다는 느낌을 줍니다. 이러한 안정감 속에서만 우리의 영혼은 비로소 깊은 평화를 느끼고 진정으로 휴식할 수 있습니다.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줄여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셋째, 내면의 깊이를 만듭니다. 밖으로 흩어지던 정신을 한 곳에 집중시켜 스스로의 깊이를 파내려 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제공합니다. 반복적인 일상 속에서 오히려 자기 성찰과 내면의 성장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진정한 행복은 여행을 떠날 수 있는 자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떠나지 않고도 자신의 내면에서 평화로울 수 있는 능력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당신의 영혼이 공허하다면 무작정 짐을 싸서 떠나지 마십시오. 대신 밖으로 흩어져 있던 당신의 의식들을 걷어들여 당신의 방 한 구석에 규칙적인 루틴이라는 견고한 벽돌을 한 장 한 장 쌓으십시오. 그 단조롭고 견고한 벽돌들이 언젠가 당신의 영혼이 영원히 머무를 안전하고 안락한 성이 될 것입니다. 물론 새로운 도전을 위한 루틴도 존재하며 루틴 자체가 때로는 답답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쇼펜하우어는 예측 불가능한 외부 세계의 혼돈 속에서 우리 내면을 지키는 가장 중요하고 효과적인 방어 수단으로서 루틴의 가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면의 질서를 통해 외부의 혼란을 극복하는 지혜를 전하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 단조로운 삶은 평화의 성체를 쌓는 숭고한 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쇼펜하우어의 깊이 있는 통찰을 통해 매일 똑같은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자 우리 영혼을 위한 효과적인 방어 전략이 될 수 있는지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화려하고 극적인 변화는 그만큼 큰 고통의 위험을 감수하는 위험한 도박일 수 있으며 반대로 규칙적인 루틴과 단순함은 세상의 거친 파도로부터 우리 내면의 평화를 지키는 가장 견고한 성체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합니다. 외부 세계에 쏟는 불필요한 에너지를 절약하고 그 모든 힘을 자기 내면의 탐험과 성찰에 사용하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일상을 단순화할수록 우리는 더욱 고요해지고 그 고요함 속에서 비로소 진정한 자아와 깊은 지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단조로움은 고통이 숨어들 틈을 주지 않고 불안이 침입할 틈을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매일 똑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매일 똑같은 시간에 사색을 하는 이 단순하고 반복적인 행위 자체가 우리를 가장 고귀하고 풍요로운 삶으로 이끌어주는 비결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지루함이 아니라 내면을 가꾸는 숭고한 과정입니다. 여러분, 내일부터 하루가 또 똑같이 반복된다고 해서 너무 슬퍼하거나 지루해하지 마십시오. 물론 특별한 이벤트나 강렬한 경험이 없는 삶이 때로는 아쉽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의 관점에서 당신이 오늘 별일 없이 무탈하게 하루를 마쳤다면 당신은 그 누구보다 성공적이고 행복한 하루를 보낸 것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쇼펜하우어에게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는 큰 기쁨을 얻는 것이 아니라 존재론적인 고통을 피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의 심오한 지혜를 가슴에 품고 당신의 삶을 바라보는 시선을 완전히 바꾸어 보십시오. 행복은 특정 조건을 충족하거나 외부적인 것을 소유하여 얻는 상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오히려 고통이 없는 고요하고 단조로운 삶, 그 자체가 곧 최고의 행복일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일상이 평화롭게 단조롭고 당신의 하루하루가
늘 아무 탈 없이 무탈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쇼펜하우어가 당신에게 보내는 가장 진심 어린 축복이자 진정한 평화를 향한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평화로운 삶을 응원합니다. 오늘도 성공 철학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